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들은 한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찬들입니다. 시원한 미역국에 쌀밥을 먹으면 해장에도 좋고 든든하며 흰쌀밥에 김만 있어도 정말 맛있는데요. 그중에 김은 동아시아에서 특히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김은 삼국시대의 전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만들어 먹었으며 이름 또한 조선시대의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김양식에 성공한 것을 따서 김이라고 유래되었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김을 생산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김은 품질이 너무 떨어지고 일본은 오염 정도가 심하여 해외에서도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한국의 김은 바다의 반도체라고 불리며 고려 인삼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특산품인데요. 우리나라의 김 수출은 연간 약 6천억 규모이며 1년 생산량이 무려 124억 장으로 엄청난 수준입니다. 또한 김 5장에는 계란 1개 분량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요오드,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건강식으로도 손색이 없어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김은 국제표준식품위원회에서 세계표준김으로 선정할 정도로 안전하고 인기가 많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과 중국에서도 자국의 김보다 한국의 김을 더 선호할 정도입니다. 중국은 한류의 열풍과 더불어 밥에 한국김을 먹는 문화가 늘어서 매년 수입량이 갈수록 늘고 있고 일본은 애시당초 자국에서 생산하는 김은 놔두고 한국김을 먹기로 유명합니다. 일본에 대한 한국김 수출은 연간 1억 2천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일본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재밌고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에 항의하러 온 사토 마사이사라는 일본 정치인은 한국에 입국 금지를 당하여 일본으로 돌아갈 때 한국 욕을 하면서도 한국의 광천김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서 일본으로 재입국하는 총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원래는 주로 일본의 김의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일본 주변의 해양 생태계 오염 등으로 수입을 줄여나다가 2017년 이후로는 미국의 김 수입은 전적으로 한국에 일임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최연소 억만장자이면서 전 세계 여성 SNS 팔로워 1위인 카일리 제너는 딸과 함께 아침에 김을 먹는 영상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SNS에 종종 김 먹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여 미국 등 북미에서 한때 한국김 열풍이 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 미역과 같은 해조류를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해양 생태계의 변화 때문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메탄 및 이산화탄소 증가와 바다의 수온의 증가로 바다의 수온 및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이 때문에 해조류들이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해조류들이 사라지면 단순히 김과 미역을 못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조류를 먹고 자라는 전복소라 등도 위험하고 해조류의 알을 낳고 번식을 하는 물고기들 또한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해조류의 군락지인 바다숲을 보존하고 조성하는 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다숲은 육지의 산림과 같이 대형의 해조류들이 번성하여 이룬 군락으로 여러 바다 생물을 잉태하고 보호하는 안식처이자 건강한 바다 생태계를 유지하는 해양 생명자원의 보고입니다. 바다숲 전체의 크기는 아마존의 숲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크며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 등 환경에 기여하는 역할이 육지의 같은 면적의 생태우림보다 최소 50배 이상의 탄소 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다숲은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육지에까지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자산입니다. 이런 바다숲이 사라지는 바다사막화가 점점 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바다사막화의 면적이 1만 4천 헥타르에서 2020년에 2만 6천 헥타르로 10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폭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의 직접적 어업 손해액만 연간 650억 원에 달한다고 하며 간접적 비용까지 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바닷속 해조류가 계속해서 파괴된다면 식용의 쓰임새뿐만 아니라 인류 생존에게도 큰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진국들이 바다의 해조류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바다숲 프로젝트로 불리우며 자국 주변 연안들의 복구 작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연안의 무려 95%의 해조류가 사멸하여 상황이 정말 안 좋고 많은 소의 축사량 때문에 소의 트름과 방구에서 나오는 메탄의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입니다. 이 메탄이 이산화탄소와 더불어서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놀랍게도 해조류는 메탄과 이산화탄소 등을 바닷속에서 잡아주고 분해시켜줄 뿐만 아니라 소의 먹이에 해조류를 섞어서 먹이면 소가 트름이나 방구 등으로 배출하는 메탄의 배출량이 8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해조류 확보를 위한 바다숲 조성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의 한계 등으로 생각보다 성과가 너무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거대한 자연을 인간의 힘으로 다시 복구하고 재건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한국의 계속되는 눈부신 성과가 세계에 큰 이목을 끌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찍이 해조류의 중요성을 알고 2009년부터 바다숲 조성 사업에 힘써왔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주도하는 바다숲 사업은 해조류가 소실되어가는 해역의 바닷말 군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바다숲의 기능을 복원시켜 해역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에 주목적을 두고 매년 꾸준한 노력과 사업을 시작하여 약 10년간 현재까지 무려 230여 개소의 3만 헥타르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의 바다숲 조성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우리나라 바다숲의 경제적 가치가 약 250조 원에 달할 정도로 바다 전체의 가치도 아닌 바다숲만의 가치가 우리나라 국가 전체 1년 예산의 절반을 훨씬 웃돌 정도입니다. 당국은 이런 성공에 만족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숲 사업을 계속해가면서 2030년까지 5만 5천 헥타르의 바다숲 조성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성공 사례는 바다숲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귀감이 되어 일본, 중국, 호주 등 주요국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벤치마킹을 하며 동해 등 한국 바다숲 현장을 실황조사 및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관계자는 내가 본 해양사업 중 최고의 프로젝트라며 한국의 프로젝트 결과는 정말 높은 수준이다라고 언급하며 한국의 기술력이 매우 놀랍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활약의 기업들도 동참하였습니다. 포스코도 그중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로 울릉도 앞바다의 트리톤이라는 철강 슬랙으로 바다숲을 조성하였는데요. 트리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로 포스코의 철강 슬랙으로 만든 인공어초 브랜드입니다. 이 인공어초인 트리톤의 특출난 장점은 훼손된 해양 생태계의 수산 자원을 단기간에 회복시킬 뿐 아니라 서식 생물의 종 다양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또 철강 슬래그의 고비 중 고강도 특성으로 태풍이나 해일에도 파손되지 않고 철근을 사용하지 않아 수분에 매우 강하여 해수에 부식될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런 해조류의 보호 사업인 바다숲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 발달과 노하우로 바다숲 프로젝트 완료일을 매우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K푸드로 전 세계로 뻗어가는 김과 미역 등의 해조류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먹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알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월드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